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테스토스테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 도서는 게리 도노비치의 The Secret to Healthy Aging in Women, 여성에서 건강하게 늙는 비밀에 대한 책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골다공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죽상동맥경화증, 심혈관계 질환, 알츠하이머하고 마찬가지로 골다공증도 첫 번째 골절이 발생할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질환들도 다 테스토스테론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고, 골다공증은 골 밀도가 적어지면서 뼈에 골절이 생기는 질환인데 보통 70살이 넘으면 골다공증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1940년도에 미국 의사가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제안을 했고, 여기에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그다음에 속발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원인이 되지만 테스토스테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뼈는 그냥 이렇게 단단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하지만 뼈가 살아 움직이고요. 뼈가 이제 리모델링 되려면 뼈가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지고 부서지고를 하는데, 이럴 때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 오스테오칼신, 그다음에 사이토카인하고 성장인자가 관여를 합니다. 근데 보통 50세 이상 여성 3명 중에 1명, 남성 5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 위험에 처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골다공증 골절은 3초마다 발생을 하고, 특히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에는 이렇게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이럴 때 주저앉기만 해도 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골다공증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고,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누워있다가 한 1년 정도 누워있으면 그로 인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주로 가장 흔하게는 고관절, 여기가 제일 많이 부러집니다. 엉덩방아 딱 앉으면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빗길이나 눈길에 넘어질 때 여기 가장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척추, 그 다음에 손목, 이렇게 손 짚다가, 그래서 이것이 생기는데 주로 첫 해 사망률이 25에서 30%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사망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입니다. 여성들에게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긴 하지만 여성에도 분비되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골격의 크기나 모양에 영향을 미치고 뼈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6세까지는 뼈가 계속 튼튼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40세부터 테스토스테론도 떨어지고 골다공증도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뼈는 심장과 같습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신장, 심장, 기타 다른 것처럼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300개의 부드러운 뼈가 있다가 나이가 들면 206개가 되고, 이 뼈는 우리 몸을 지지하고 근육이 붙게 하는 역할을 하고 취약한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이 골수가 있어서 여기서 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저장되는 장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뼈는 살아있는 조직인데 파골세포라고 하는 것은 뼈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뼈를 만드는 것은 조골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해되고 만들어지면서 뼈가 만들어지고, 특히 골세포는 이렇게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는, 분해되고 재흡수되는 음과 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장하고 재생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파골세포, 조골세포, 골세포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를 만들 때 안드로겐 수용체하고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데 다 만들고, 그다음에 뼈를 파괴하는데 다 있지만, 이 골세포는 안드로겐 수용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보다는 테스토스테론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실로 라이츠 연구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치료받은 여성의 골 형성의 혈적 마커는 감소했지만,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 같이 썼더니 골 형성 마커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에스트로겐보다 이 안드로겐이 들어간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뼈를 형성하는 과정인데, 오스테오클라스테가 조골세포, 뼈 형성 과정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오스테오클라스테가 파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테가 조골세포, 오스테오사이트가 골세포인데요. 그러니까 뼈를 분해하고 만드는데 안드로겐하고 에스트로겐이 다 역할을 하고, 특히 오스테오사이트에는 안드로겐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로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40대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가 40대가 되면 뼈가 이제 손실이 되면서 뼈가 손실이 성장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뼈가 이제 구멍이 송송송송 이렇게 뚫리게 되죠. 그러면서 부서지기 쉽고 쉽게 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피임약을 먹을 경우 이 과정이 조금 더 일찍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체 검사를 할 때 키가 0.5cm, 1cm 줄은 걸 알게 되는데 이 키가 줄었다는 것은 뼈의 강도가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총량하고 적축뼈 질량세를 조사했더니 테스토스테론 감소하고 뼈 질량이 감소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생체 이용률이 낮은 테스토스테론은 키 감소하고 관계가 있고 40세가 되면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절반을 잃게 되니까 이 나이 때 뼈 손실이 되는 것이 테스토스테론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대쯤 여성의 에스트로겐 양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그동안은 가장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테스토스테론이 더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힘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뼈의 골 밀도가 빠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폐경한 다음에 처음 3년간 근육량이 4%가 손실이 되는데 근력이 손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골량의 손실이 그 다음에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지면서 같이 골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보면 2년간 연구를 했더니 테스토스테론이 뼈의 보존 근육량과 근력에 대한 관계가 확실히 확립되었다고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노텔로비치 박사가 했던 그 연구에서 에스트로겐과 에스트로겐 플러스 테스토스테론을 같이 했을 때 치료를 두 그룹에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같이 했을 때 골밀도가 더 빠르고 더 많이 증가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갱년기 여성이고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그분이 골다공증이 심하다. 그러면 에스트로겐만 복용하는 것보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같이 들어있는 호르몬제를 더 먹는 것이 골다공증에는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경 후에 테스토스테론 요법은 제지방 조직량을 증가시키고 지방량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같이 줬을 때 에스트로겐 단독 한 것보다는 훨씬 이 지방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본 빌더, 뼈를 만드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연구를 했더니 브리티시 저널 오브 오비지와이에서 발표한 연구에서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이 펠릿을 했을 경우 척추에서 골밀도가 5.7%, 뒤태골에서 5.2% 증가했고 경구용 에스트로겐 요법을 한 여성에 비해서는 별로 골밀도에 변화가 있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저널 아메리칸 저널 오브 오비지와이에서도 여전히 유사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같이 준 경우 척추에서 뒤태골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은 당신의 뼈를 보호한다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저널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D, 그다음에 적절한 신체 활동,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나 테스토스테론이 나이가 들었을 때 골다공증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과 근육과 관절 통증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폐경기에 만성 통증 사이에 연관이 있었고 통증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키는 위험이 중년 여성, 특히 폐경기나 폐경에 접어든 사람에게 가장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는 요통, 섬유근육통, 관절염, 골관절염과 같은 만성 통증을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 수치가 2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이런 통증이 증가하는 건데 이것도 테스토스테론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은 난소 그리고 부신, 그다음에 혈류에서 순환하는 다른 안드로겐에서 변화 때문에 생기는데 40세가 되면 테스토스테론 생산량이 절반이 됩니다. 그리고 부신에서는 안드로겐 생산이 감소하고 난소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산은 폐경 후에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안드로스테네디온이 부신 분비가 50% 감소하고 폐경계 테스토스테론 말초 전환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특히 양쪽 난소를 절제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확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런 곳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 부신해서 아드레날린, 코티솔, 프레그네놀론, 테스토스테론에 활성화시키는 HP 엑시스가 신호를 보내면서 통증 자체가 HP 엑시스의 과각성을 유발하면서 코티솔이나 테스토스테론을 고가시킵니다. 이런 거를 부신탈진이라고 하는데 통증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통증이 심할 때 먹는 진통제가 오피오이드인데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렇게 만성적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먹을 경우 근육이나 관절 통증이 관절이나 근육 통증을 포함하는 다시 해볼게요.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테스토스테론을 고가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오피오이드 호르몬이 그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프레그네놀론과 테스토스테론을 가장 많이 고가시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경우 이 근육과 관절 통증을 포함해서 테스토스테론 결핍 증상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많이 먹는 사람이 오히려 먹을 때는 어쩔지 몰라도 먹은 다음에 이 호르몬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진통이 계속 유발되는 거죠. 미국에서 만성 통증이 있을 때 옥시코돈이나 하이드로코돈 진통제를 760억 개를 제약회사에서 처방하게 했는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마약 전염병이라는 말이 있고 이게 계속 통증이 심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는 45세에서 64세 사이에 여성에서 이 처방되는 오피오이드 관련된 사망률이 485% 증가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통제로 인해서 진통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로 45세에서 64세 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통증에 왜 중요하냐?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가 테스토스테론의 성적 효과에만 관심이 있는데 보통 여성의 소격장애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이점은 신체 전반에 걸쳐서 명백한데 그 이유가 속욕뿐이 아니고 근육량도 좋게 해주고 기분이나 에너지 유지를 위해서도 똑같이 처방될 수 있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통증에 근육량도 높이면서 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가 테스토스테론이 골관절염, 섬유근육통과 같은 대부분의 만성 근육통을 개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60세 이상의 남성 10%, 여성의 18%가 골관절염을 앓고 있고 이 질환이 WHO에서 네 번째로 흔한 장애의 원인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절에는 손상된 조직을 치유할 수 있는 전구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모두에 의해서 자극이 되고 4,0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 HRT,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 같이 들어있는 HRT를 1년 이상 유지한 사람들한테서 골관절염이 감소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경계 여성의 섬유근육통 유병률이 67%인데 100명 중에 6명에서 7명, 굉장히 많죠. 증상이 시작되는 평균 연령이 보통 폐경기를 앞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테스토스테론 결핍이 시작되는 시기죠. 그래서 온몸이 아프다고 하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갱년기 근처에. 온몸이 아프다고 하는 여성 중에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 들어있는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몸이 안 아프는 경우를 꽤 경험합니다. 여기가 아팠다고 하거나 온몸이 아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테스토스테론이 섬유근육통에 그리고 만성 근육통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나 오피오이드 항우울제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으로 치료를 하면 특별한 부작용 없이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치료는 증상의 극적인 개선, 섬유근육통의 설문지의 개선, 압통점, 통증 수준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의대 교수가 만성 피로하고 근육통,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테스토스테론 치료한 다음부터 즉각적이고 막대한 효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트랜스젠더에서 테스토스테론 투여를 한 효과를 봤는데 피메일에서 메일
여자가 남자로 이제 변한 환자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테스토스테론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 고통의 빈도가 감소했다. 그리고 발병이 짧아졌다. 그러니까 치료 전에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테스토스테론이 줬더니 트랜스젠더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 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의 특성을 보면 일단 손상된 신경 조직을 보호하고 재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통제,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골다공증을 포함한 그 진통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고 통증 감소에 진통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성 통증 환자를 봤더니 85%가 테스토스테론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테스토스테론의 금기증은 전립선암, 난소암, 유방암 이런 암 빼고 나머지는 다 복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테스토스테론 세 번째 시간이었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